네,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오늘도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는 과연 살아있나라는 주제고요. 중심이 살아있으면은 뭐 주변이 좀 흔들려도 결국에는 중심을 따라가겠죠. 하나대학 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재만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 이렇게 또 바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투자전략팀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요즘은 한국하고 미국의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글로벌 전역으로 지금 확산 중입니다. 6대6에 다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오늘 아침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재만 연구원이 보시는 이 코로나19 파악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률이 좀 낮아질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제 중심지인 아마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비견되는 사례가 2003년 1분기 때 발생한 사스의 사례하고 네. 가장 비교는 많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1개월 정도였습니다. 물론 짧았네요, 이제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약간 뭐 1개월의 저점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대략 한 3, 4주 정도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갖고 있었던 것도 솔직히 그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충격은 대략적으로 체감 지표를 좀 중시해서 보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영향을 줬던 걸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의 여파는 굉장히 커지는 쪽보다는 약간 한 분기 정도 내에서 좀 소화될 수 있는 과정을 좀 경험할 거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적응해 나가는 기간, 뭐 예측하기는 사실 정량적으로 어렵지만 상식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빌어가지고 저렇더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미국 증시도 이례적으로 아까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끊임없이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과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파르게 조정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해소되는 거품이 좀 걷어지는 이런 건지 아니면 거품이 더 남았는지 이게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떨까요? 예, 미국 증시는 손쉽게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불리는 PER, PBR 이런 것들이 잘 그렇게 작동을 안 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갖고 있는 이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보기 어려운 낮은 금리 수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유동성들 자체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크게 상승시킨 요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올라가다 보면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기준의 PER이 상당히 경험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20배 정도 됩니다. 네. 한 19.5배, 7배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건는 한 번은 조정이 좀 필요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연준의 자산 규모는 아시는 것처럼 대략 4조 2천억 달러에서 4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갖고 PER이 어느 정도가 하다니까를 좀 계산을 하면 또 18배 정도로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18배 초반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밸류에이션 조정이라고 하게 되면 가격 조정은 이 정도 안에서 미국 증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대신 뭐 이제 확진자 수에 따른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지표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가격 조정 과정보다는 향후 남아있는 좀 기간 조정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돌발적인 게 안 나왔으면은 미국 증시는 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유동성하고 믹싱해가지고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할 텐데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도 출렁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 발언을 했네요. 샌더스 후보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거칠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만의 또 셈법이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심이 있느냐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과거 사례하고 또 비교해 본다면 지금 현재 주도주 IT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뭐
특별하게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예를 들면 2003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주가 태동하던 시절이었죠. 당시엔 조선업종이었고 네. 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 자체가 크게 뭐 주가가 후퇴하거나 이러진 않고 다시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메르스가 또 하나의 경험 사례라고 하시면 2015년 2분기 이전까지 메르스 발병 이전까지 우리나라 주도주가 화장품이었는데 메르스 발병과 동시에 화장품이 주도주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주식시장은 그 중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그 중심에 딱 IT, 반도체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이게 트렌드한 변화를 굉장히 산업 변화를 이끄는 쪽들이라 주도주에 대한 변화 여부는 아직까지는 캐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뭐 시가총액 탑5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크게 주도주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과거 사스 때는 박쥐, 메르스 때는 낙타. 네. 박쥐하고 뭐 조선 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싶기도 하고, 네. 뭐 낙타하고 화장품은 관계가 없죠. 네, 관계가 없죠,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는 사실 IT하고 연관짓기는 아직도 이게 조금 요원하기 때문에 IT가 중심인 건 맞잖아요. 그죠? 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IT 업종의 최대 수요처인 이제 수요처이자 공급처죠.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좀 난해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급이 이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망가지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 이슈가 지나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수요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지 또. 이게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게 되면 반도체 주요 제품들의 가격은 좀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공급 부족의 이슈라는 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IT 쪽에 대한 수요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테슬라라는 새로운 성장 산업들. 뭐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배터리 산업이기도 하고 약간 전기차인데 넓게 보면 또 IT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양쪽을 보게 되면 이게 두 개의 기업이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위안화 환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2019년 5월이었죠.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한때 크게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처음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년 5월 한 달간 애플이 주가가 한 20%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테슬라가 한 30% 주가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주라는 게 굉장히 위안화에 민감하긴 한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중의 무역 분쟁의 1차 협상은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 내용 중에는 분명히 중국의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내용도 분명히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평가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이야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환경을 좀 갖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도주는 제자리의 위치를 찾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수요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말이 굉장히 뭐 한 달 이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일시적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타사의 이제 애널리스트들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코스피를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구 최강의 강자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모 애널리스트의 표현인데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저도 상당히 당연하죠. 글로벌리 탑인데 어떨까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생산의 차질 이런 것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어쨌거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되게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의 개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이런 쪽들도 같이 동반해서 좀 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시가총액 탑5 기업들이 여전히 좀 투자를 늘려줄 거라는 생각도 아직은 기대치
과거처럼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전자가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전자가 물론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전자가 그 주도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특징적인 경험적인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비슷한 경험의 사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자가 어쨌거나 지금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안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가장 올라올 때 먼저 가장 빠르게 이전 그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기업이죠, 최고의 기업. 자, 국내 대장주 누가 뭐래도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IT에서는 뭐 저만한 수익성을 내는 기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네. 맞잖아요, 삼성전자. 예.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이 두 추축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 조금 그래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현대모비스 보니까 독특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이제 상당히 뭐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면 유리창에 내보내겠다. 네. 뭐 이런 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생각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쪽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저야 이제 산업 분석을 하는 쪽보다는 이제 주가를 가지고 전략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메인 띠은 어쨌거나 IT라는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으니까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모든 주가의 조정은 거기서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뭐 1,300원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 할 말은 없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환율이 이제 다시 달러 대비해서 약간 강세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1,200원을 넘었던 환율이 1,100원 후반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주가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 이익에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주가 측면에서 먼저 하게 된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동차 쪽들이 IT하고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게 결국 3월에 있을 중국의 전인대인데 결과적으로 뭐 금리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들보다는 이제 재정 확장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이런 쪽들을 굉장히 이제 타겟팅 삼아서 재정 지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 또 한국 주식시장의 공교롭게 특징은 대부분 다 관심이 많이 없으신 중후장대 산업들이 여기서 네. 이제 주가가 한 번쯤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순서를 맞게 된다는 특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별로 관심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화학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주가 측면에서는 한 번쯤 자기 순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한 2분기 정도를 대비하는 전략에서는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도 있는 업종군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금통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입니다. 투자 전략 분야에서는 1위 했고요. 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 이재만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